2025년 초 베이징에서 한 장이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의 대기업 한화 계열사 5곳을 제재 목록에 올린 것입니다. 세계 조선 부품 공급망에서 한국을 고립시키려는 노골적인 시도였습니다. 그 메시지는 분명했죠. 워싱턴과 손잡으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하지만 48시간이 지나도 위기는 오지 않았습니다. 주가는 안정됐고 공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는 20년 만에 최대 규모의 선박 주문이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의존의 시대를 끝내고 자립의 시대를 연 대한민국 10년간의 조용한 준비가 드디어 세상 앞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2025년 1월 6일 중국 상무부는 단한 장의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평범했습니다. 공고 제8호. 하지만 그 속 한 문장은 한국 산업계를 뒤흔들 폭탄이었습니다. 한화와 거래하는 모든 중국 기업은 벌금, 수출 금지, 신용 박탈의 대상이 된다. 짧고 건조한 문장 한 줄. 그러나 그 한 줄은 한국 조선 산업의 심장부를 겨눈 방아쇠였습니다. 이 제재의 실질적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을 세계 조선 공급망에서 고립시키고 그 중심의 한화를 무너뜨리는 것.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상무 제재였지만 그 속엔 한국을 다시 의존의 고리에 묶겠다는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가 아니라 경제 전쟁이었습니다. 한화오션이 사용하는 조선 부품이 약 38%가 중국산이었고 대형 엔진 파이프, 전자 제어 모듈, 고압 밸브 등 단기간에 대체하기 어려운 품목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미국 델라웨어의 신조선소에도 중국산 초대형 크레인이 설치되고 있었죠. 산업 분석가들은 경고했습니다. 한국 조선 48시간 내 생산 차질 가능성. 시장에는 긴장이 흘렀고 일부 주가는 흔들렸습니다. 중국의 계산은 간단했습니다. 부품이 끊기면 공장은 멈춘다. 그리고 멈춘 산업은 무릎을 꿇는다. 베이징의 전략가들은 분명히 그렸습니다. 48시간 후 거대한 조선소의 크레인이 멈추고 한화의 로고가 휘청이는 장면. 그것이 바로 그들이 기대한 한국 굴복의 시나리오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조용한 공격이 단 이틀 만에 완전히 반대로 흘러갈 줄은. 그날의 공고 제8호는 결국 한국이 의존이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자립의 역사를 쓰는 서막이 되고 있었습니다. 공고 제8호가 발표되자 서울의 금융가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한화 관련주가 급락했고 업계는 긴장과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이번엔 한화지만 다음은 우리일지도 모른다. 그 한마디가 산업 전반으로 퍼져갔습니다. 언론은 속보를 쏟아냈습니다. 중국, 한국, 조선 압박 시작, 한화 제재, 산업 기반 흔들리나 긴장과 공포가 뒤섞인 가운데 정부는 즉시 대응팀을 가동했습니다. 청와대에 올라간 보고서의 제목은 단 4글자, 최고 수준 대응. 그 아래엔 단 한 문장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번 위기는 산업이 아니라 국가의 존엄이 걸린 문제다. 노조는 술렁였고 현장에선 불안한 목소리가 퍼졌습니다. 중국산 부품이 막히면 우리 공장도 멈추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이 조선소를 무겁게 감쌌습니다. 그 순간 모두의 머릿속에 스친 기억. 2017년 사드티 HAAD 보복. 중국의 관광 제한, 소비 위축, 기업 제재. 호텔과 면세점이 텅 비고 한국 기업들이 쓰러져 갔던 그해의 악몽. 그 기억은 아직도 뼈 아팠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습니다. 회의실 안엔 결의가 섞인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다시는 그때처럼 당하지 않는다. 경제부 장관의 한마디는 짧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조선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근간이며 기술의 상징입니다. 그날 밤 한화 경영진과 정부 관계자들이 모인 회의실은 공포 대신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한국이 준비해온 반격의 무대를 여는 신호라는 것을. 중국의 방식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경제를 무기로 외교를 조정하는 경제 국력 외교. 그들은 언제나 같은 교과서를 사용했습니다. 호주가 코로나 기원 조사를 요구하자 보리에 80% 관세를 부과했고, 일본이 반도체 소재를 제한하자 히토류 수출을 막았습니다. 경제 보복의 교본처럼 반복된 장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전략은 단순했습니다. 경제로 압박하고 불안을 키워 결국 정치적 양보를 얻는다. 이번엔 그 교과서의 다음 대상이 한국이었습니다. 중국은 자신 있게 계산했습니다. 한국의 수출 25%가 중국으로 향하고 대기업 대부분이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다. 이번에도 한국은 조용히 따를 것이다. 하지만 그 판단은 치명적인 오판이었습니다. 그들이 본 건 과거의 한국이었습니다. 2025년의 대한민국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한국이 지난 10년 동안 그들의 교과서를 무너뜨릴 새로운 전략을 조용히 준비해왔다는 사실을. 이야기의 전환점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0년 센카쿠 사태, 2017년 사드 보복. 그때 한국은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한 나라에 의존하면 언젠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그때부터 정부와 산업계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생산 라인을 조사해 1200여 개의 중국 의존 항목을 찾아냈습니다. 그 리스트에는 조선, 반도체, 배터리, 방산까지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정부는 결심했습니다. 10년 안에 이 품목들의 국산화 또는 대체망을 완성하라. 이 명령 아래 각 기업들은 묵묵히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포스코는 고만강강히 전 공정을 국산화했고, 경북과 부산의 중소기업들은 방폭 조명과 고압 밸브를 직접 설계했습니다. 수익은 크지 않았지만 이들은 믿었습니다. 언젠가 이 기술이 나라를 지킬 날이 온다. 이 프로젝트는 조용한 리쇼어링이라 불렸습니다.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 비공개로 진행됐고, 국책은행 대출과 세제 지원, 장비 교체 혜택이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중국의 공고 제8호가 발표되던 그날 10년간의 조용한 준비가 드러났습니다. 중국이 수출을 막아도 공급망은 끊기지 않았습니다. 창고엔 이미 국산 대체품이 쌓여 있었고, 생산 라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베이징의 칼끝은 허공을 갈랐습니다. 10년의 준비가 만든 보이지 않는 방패가 한국을 지켜낸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아시아의 긴장 국면에 쏠려 있던 그때, 지구 반대편 필라델피아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월 8일 새벽 한화 필라델피아 조선소가 세계 에너지 기업 쉘과 최신형 초대형 탱커 5척 건조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 소식은 산업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중국의 제재로 한국, 조선이 흔들릴 거란 예측은 불과 이틀 만에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언론은 이를 필라델피아의 반전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 계약은 단순한 상업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그 속엔 세 가지 상징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째, 미국 정부의 공식 융자 보증. 미국 수출입은행이 직접 나서 한화 프로젝트에 8억 달러 규모의 보증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금 지원이 아니라 미국 정부가 한국 조선업의 기술력을 신뢰했다는 의미였습니다.
둘째, 한국의 자동화 기술 도입. 울산에서 완성된 AI 용접 시스템과 스마트 품질 관리가 필라델피아 공장에 그대로 이식됐습니다. 기술이 국경을 넘어 동맹의 언어로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셋째, 조선협력의 새로운 구조. 미국은 자본과 에너지를, 한국은 기술과 인력을 제공하며 조선 동맹이 탄생했습니다. 중국의 제재가 의도했던 고립은 아이러니하게도 한미 협력에 불꽃을 피워올렸습니다. 그날 필라델피아의 용접 불꽃은 위기가 아닌 협력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세상은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위기는 약점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시작이었다는 것을. 중국은 협박으로 한국을 고립시키려 했습니다. 경제 제재라는 무기를 꺼내들며 한 나라의 숨통을 죄려 했죠. 하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은 위기 속에서 동맹을 강화했고 10년간 다져온 기술 자립과 공급망 독립을 완성했습니다. 오늘도 한화의 조선소는 멈추지 않습니다. 울산의 불빛이 꺼지지 않듯 필라델피아의 하늘 아래에서도 메이드 인 코리아의 기술이 당당히 타오르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이 가르치려 했던 교훈은 스스로에게 돌아왔습니다. 준비된 나라는 어떤 제재도 두렵지 않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시각을 바꾸었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세요. 세상이 한국을 시험할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기적을 써내려갑니다. 세계 무대 위에서 대한민국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이야기, 그 다음 장을 여러분과 함께 펼쳐가겠습니다.